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이 방향성,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라가 아직도 뒤집어지지 않는 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그동안 제가 뭐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말 이 위험한 흐름에 대해서 지적해온 거시적인 문제들이 수백 가지가 넘어갑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최근 저들이 이제는 이익공유제라는 이런 이름만 바꾼 공산주의를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TV 속에 등장하는 그런 재벌들, 부자들만 어떤 대상이 된다라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참교육을 당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웬걸? 이제는 중산층들에게까지도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 문정부와 민주당 여당 측에서는 코로나 호황 업종이라는 이름 하에 이익 분담금을 내놓으라는 미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호황을 보는 업종이 있다면 도대체 그게 누구, 어떤 업종인지 설정한다고 한들 그 기준치가 무엇인지, 이익을 봤다면 뭘 얼마나 봤다는 것이고 이익을 뱉어내야 된다면 뭘 얼마나 뱉어내라는 것인지, 이 전지전능한 기준치를 결국은 금배지를 달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 나리님들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 수준이 농담이 아니라 10대, 20대, 30대 남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지간한 인터넷 커뮤니티만도 못하다라고 봅니다.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게 과장법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국회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일부 어떤 사안들에 대한 판단력이나 집단지성의 수준이 정말로 똘똘한 10대, 20대,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은 똘똘한 10대, 20대 애들보다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이게 실제로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더욱더 불안한 것은 이 이익공유제라든지 코로나로 인한 호황업종들 돈 좀 내놔라,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결국은 정말로 이 나라에서 먹혀들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게 결국은 이 나라에서 추진되고야 말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듭니다. 물론 만약 이 문제가 운 좋게 뭐 혹은 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크게 공론화되는데 성공을 한다면, 그래가지고 국민 여론에 만약에 난리가 난다면 저것들은 또 말 바꾸기 하고 시간 끌기 하겠죠. 검토 단계였다, 발의를 준비하는 단계였을 뿐이다, 발의한다고 했던 거는 아니다, 말도 안 되는 말 바꾸기를 하고 시간 끌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이것조차도, 이 시간 끌기조차도 이상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익공유제라는 이런 시스템들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기어이 추진되고야 말 것 같다라는 강한 불안감이 듭니다. 왜냐? 아마 이 나라의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순종해버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미 길들여져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 상당한 국민들 스스로가 이중잣대를 적용하면서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특정 정치인과 특정한 정당의 팬클럽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계바늘을 조금만 과거로 돌려가지고 만약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명박이라든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약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요즘 A 업종, B 업종이 돈을 좀 많이 번다면서요, 그거 이익 좀 우리 사회 모두가 나눠 먹어야겠는데요? 흐흐,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나라가 10번 넘게 뒤집어졌을 겁니다. 탄핵을 10번도 넘게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짓을 문재인과 민주당이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화를 안 내요. 전 국민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저게 뭐지? 이익을 나눠 먹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저거 내가 화를 내야 되는 건가? 나 같은 서민한테 좋은 거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분야의 어떤 자기들이 마치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몇 시까지는 영업해도 되고 몇 시까지는 영업하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기준치를 점점 더 우리 개인의 영역에까지 펼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사적인 영역에까지, 개인 사유재산까지 지금 건들고 있고 침해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국민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저게 뭐지? 저거 내가 화를 내야 되는 건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굉장히 멀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우리 SNS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 수많았던 SNS 깨시민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수많은 정치 박사들 다 어디 갔죠? 정의감에 불타오르면서 광장에 뛰쳐나오고 촛불을 흔들어댔던 그 수많은 정의로운 민주 시민들. 안타깝지만 그분들이 그게 순수한 자기 자신 스스로의 사고관념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만의 철학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민노총, 좌파 언론, 노조, 미디어, 전교조, 기타 사회 좌편향되어 있는 수많은 매스미디어들의 부추김이 없으면은 이 나라 국민들은 이미 스스로 생각하는 것조차 버거운 게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이게 단순한 우리나라를 비하하자, 국민을 비하하자 이런 접근법이 절대로 아닌데 여러분들 저희도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국민이에요. 나 특수한 사람 아니야. 우파 시민들만 무슨 머리에 뿔 달린 특수 시민인 것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애국심에서 어떤 공익심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꾸 너 왜 너도 한국 사람이면서 대한민국을 비하하냐 이런 식으로 비하한다는 식으로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한쪽 벽으로 몰아세우고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라는 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토론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작금의 한국 사회가.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회 전체적인 흐름이 극좌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극우 파시즘적인 성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좌를 향해서 사회가 치닫고 있는데 동시에 극우적인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좌파 전체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옳듯한 정의이며 남들의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국민들의 그런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떤 정설, 다수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는 절대로 허용하지를 못해요. 이래가지고 옛말에 철학에서 철학자들이 극과 극은 서로 맞닿아 있다라는 식의 격언을 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죠? 사회 전체적인 어떤 정책 노선은 분명히 극좌로 흘러가고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극우 파시즘적인 성향이죠. 국가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이런 것들. 극좌와 극우가 지금 서로 맞닿아 있는 형식으로 좌파 전체주의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 저런 정책들이 뭐 코로나 호황 업종에 세금을 더 많이 뜯겠다. 뭐 돈을 잘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익을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보면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살떨린다는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데 경각심을 못 느껴요. 저런 막장 정책들을 바라보면서도 국민들이 저게 국가 미래에 지금 득이 되는 건지 해가 되는 건지 지금 저런 노선들이 나한테 득이 되는 건지 해가 되는 건지 사람들이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타인이, 언론이, 여론이, 소문이 옛날과는 다르게 떠먹여주지를 않거든요. 4대강 선동을 하고 광우병 선동을 할 때 이명박을 욕할 때는 언론과 여론과 소문이 떠먹여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선동이 판을 칠 때도 소문이 저절로 내 가치 판단을 떠먹여줬는데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거는 소문과 여론, 언론이 떠먹여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조차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스스로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다지 비율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많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한평생 어떤 사건, 사고, 사안에 대해서 내 스스로 가치 판단을 내려본 적, 주체적인 판단 능력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금만 이런 식으로 말이 길어진다 싶으면은 너 왜 딱딱하게 정치 얘기만 하냐? 몰라 나는 정치 관심 없어. 우리 정치 얘기 하지 말자. 저도 답답해요. 그렇다고 친일 극우 일배를 찍을 수는 없지 않나요? 이래버리니까 무한한 도돌이표라는 것이죠. 무한한 도돌이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폭포수 아래에서 고함을 지르는 게 낫지. 어떻게 저 사람들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로 사람 쇠리들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 진짜. 대한민국 진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짤막한 내용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마치 좀 수필처럼 산문처럼 주절주절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 또 새롭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